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2018년 10월경에 그 이데일리라는 신문과 한 인터뷰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공부, 학습 등이 주제다. 그리고 공부 신공을 수련 중이라는 평도 있다. 왜 주제가 공부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답이냐면 지금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 그렇죠? 그리고 또 유의의 끝은 공부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가장 즐거운 유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말씀을 빌리면 승마, 골프, 여행 등 모든 유의를 다 해보셨지만 결국은 50대에 공부를 전향하셔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두 번째는 진정한 공부란 무엇이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또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나 자신을 위한 공부죠. 이걸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다닐 때 36학점만 신청해도 되는데 48학점을 이제 이수해서 학점 취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공부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가 아닌 주변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시인 이상의 본명이 김혜경인데 왜 이상이 되었는지 알게 되면 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고인물은 썼기 때문입니다. 급변한 현대 사회에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공부 가운데서도 인문학을 하면 잘 나타나죠. 공자인, 맹자의 의, 노자의 무의자인 등 이런 데 우리 삶의 지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하는 까닭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계속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지천명 50세가 넘었고 그때 이제 9개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10번째 학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목차를 슬쩍 봤다. 영어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공부와 책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책 읽기에 대한 지론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론은 인문학적인 어떤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책 쓰기,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고전을 먼저 읽은 후에 사회학이나 예술, 종교 등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의 수준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부한 양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떨어지죠. 흥미를 잃어서. 그러니까 성적을 잃죠.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제 수학하면 정석책이었는데 집합, 수화식, 방정식, 부등식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아래로 뚝 떨어지죠. 그 후에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시 성적이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의 N법칙입니다. 물론 성적이 떨어져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N법칙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처음부터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또 잠깐 떨어질 때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게 N법칙이죠.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다니며 공부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디를 다닐 때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메모지에 좋아하는 영화 대사, 한시, 영단어 등을 적어서 다녀요. 갑자기 논문이나 글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메모지에 기록해두면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 실제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콜리지는 자기 전에 이제 머리맡에 메모지와 펜을 두고 잠을 잤고요. 꿈속에서 본 느낌을 시로 적었고 그것이 이제 쿠블라이 칸이나 노수부의 노래와 같은 훌륭한 시로 탄생을 했습니다. 나만의 공부법이 따로 있다면 이것은 이제 영화 제목을 통한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영혼의 원제목은 고스트인데 이걸 유령이라고 상행을 했다고 하면 흥행이 실패할 수 있었어요.
고려가요 가운데 청산별곡 있죠. 여기 이런 말 나오거든요. 어디라고 던지던 돌인가? 누구라고 맞히던 돌인가? 가수 오은주의 돌팔매라는 노래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그러니까 이런 그 두 개의 공통적인 단어가 돌이죠. 돌은 운명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관광학을 공부할 때 마케팅 5단계를 외울 때 이제 이 지향성이 좀 헷갈려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생식 제품을 판매하오니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5단계는 생산 지향성, 제품 지향성, 판매 지향성, 그다음에 고객 지향성, 사회 지향성. 이걸 이제 머리 글자를 가지고 외우면 스토리텔링 쉬워집니다. 공부라고 하면 이제 고시 공부도 있는데 도전한 적이 기억이 있느냐 없다면 왜인지 결과는 그러니까 원래 인문학을 해서 이제 도전한 적은 없고요. 비교문학으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문학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전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타법고시 이런 걸 패스해서 라기보다는 다양한 인문학을 공부해서 인문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행복을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공부는 꼭 학교에서 하는 제도권 공부가 필요한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제도권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죠. 다양한 인생 경험,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다양한 책들도 읽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구양수는 다독, 다작, 다상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읽고 다독이죠. 많이 쓰고 다작이죠. 많이 생각하라 다상량이죠. 내가 아무리 배워도 그것을 글로 쓰고 생각할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10번째는 10개 학기가 있으면서도 11번째 학기에 도전한 이유는 공부는 정말 눈을 감아야만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수록 무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인터텍스추얼리티란 말이 있죠. 간텍스트성인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문을 알아야만 이해가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를 보면 물지개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리을이 탈락됐죠, 물. 이 지개라는 것은 이제 그 등에 지는 지개라기보다는 그 집에 있는 그 뭐랄까요, 문이죠, 문. 문의 형태의 문의 제일 윗부분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지개였는데 이게 이제 무지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레인보우죠. 우리말로 하면 비활이죠. 비가 오는 날 화살을 하늘로 향한 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아치형이죠. 그러니까 무지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고 끝없는 세계를 찍고 가는 게 소원이죠. 이렇게 많은 학과를 고르는 기준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영화 문학이 좋아서 영문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에 대한 지식, 관광학. 그래서 이제 여행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여행지 선정하고 여행 기획하는 걸 잘하게 됐고요. 국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국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한 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중문학과 입학해서 한자 1급 자격증, 중국어도 좀 알게 됐고요. 여행 때 좀 도움이 됐어요. 또 일본학과에 다니면서 이제 일본학을 공부했던 학우님들과 일본 여행도 하고요.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를 했습니다. 또 교육학과에 다니면서 평생교육, 노인교육, 여성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또 문화교양학과에 다니면서는 음악, 미술, 여행, 철학 등 문화인이 갖춰야 할 교양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법적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자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동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를 고르는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과 나의 지향성에 의한 것이죠. 그때그때 달라요. 타로 심리상담한 영문학 박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생각은 왜 접목시키려고 하는가? 이 타로를 이제 공부해서 1급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이 타로는 그림으로 보는 심리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의 상담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의 방법 가운데 인문학적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 그분께 동서양의 고전 가운데 내담자께 도움이 되는 구절을 뽑아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면 많이 좋아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타로로 심리 상담한 영문학 박사라는 것은 타로 상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 타로 점성하기 쓴 용어들은 또 영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 또 영어를 모국어라는 원어민들에게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할 수가 있겠죠. 타로로 본인을 본 적이 있느냐, 결과는 어떠냐?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타로는 점이 아닙니다. 점은 결과만 나오지만 타로는 조언까지 나와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조언을 뽑고 상황을 헤쳐가면 됩니다.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언제 왜? 이제 처음에는 박사학위를 받을 때 힘들었지만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이 순자가 학문은 결코 그만둬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이 내가 공부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 농학을 공부해서 어떤 자연과학적인 사유를 인문학에 적용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연결시키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15개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왕 하는 공부는 즐겁게 흥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